상담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부부가 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따로 앉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외모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나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부부 관계를 19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여자, 나이가 들어도 손을 놓지 않는 여자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아이 키우느라, 생활 꾸리느라 뒤로 미뤄왔던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풀어놓으려 합니다.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 5가지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갖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우리 부부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60세 이상 부부 847쌍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것인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요소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요리 솜씨도 아니었습니다. 살림 능력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10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경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점 3점이었습니다. 두 번째인 존중은 8.7점, 세 번째인 감사 표현은 8.1점이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니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본래 자신의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걱정되어도 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남자는 그런 여자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이신 김순자 씨는 퇴직 간호사이십니다. 손주가 둘 있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은 퇴직 후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아무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우울해지시고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순자 씨가 하신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남편과 함께 앉아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별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퇴직하고 나서 느끼는 허무함, 앞으로에 대한 걱정, 심지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까지 김순자 씨는 그때 아무 조언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손을 잡아주시고 가끔 눈물이 나시면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스스로 동네 산악회에 가입하셨고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리고 그 느낌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청은 단순히 귀를 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경청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눈 맞춤, 비언어적 반응, 그리고 판단 유보입니다. 눈을 맞추는 것은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으로 공감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남편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조언보다 침묵이, 해결보다 공감이 남자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움직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요. 경청 훈련을 받은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평균 43% 향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사소통 기술만 배운 부부는 18% 향상에 그쳤습니다. 차이가 2.4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2.4배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살아오면서 듣는 것에는 이미 익숙하십니다. 자식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웃 이야기 들어주고 친구 이야기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남편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부터 딱 하루에 15분만 시도해 보십시오. 텔레비전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 15분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여자는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입니다. 자기다움을 지키는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같이 보고 남편의 취미에 맞춰서 자신의 취미는 다 포기하신 분들,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려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기혼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매력도를 조사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아내의 특성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아내를 둔 남편의 관계 만족도는 8.4점이었고 자기다움을 잃은 아내를 둔 남편의 관계 만족도는 5.7점이었습니다. 무려 2.7점 차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 자신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 궁금함이 바로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한쪽이 자기다움을 완전히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예측 가능한 것은 안전하지만 결국 지루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씨, 67세 전직 교사이신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정확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영희 씨는 결혼 후 38년간 남편의 말에 거의 반대 의견을 내신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가자면 가고 남편이 싫다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영희 씨가 합창단에 들어가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합창 연습 때문에 저녁 약속을 못 지키는 날도 생겼고 주말에 공연 준비로 남편과 시간을 못 보내는 날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공연을 보러 가기 시작하셨고 아내가 연습하고 돌아오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노래할 때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 결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고 38년 만에 다시 느낀 설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되시죠? 자기다움이란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자식 키우느라, 시어머니 모시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두셨잖아요. 그 세월이 한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다움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좋아하셨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셨으면 동네 합창단에 들어가시고 글을 좋아하셨으면 일기를 쓰기 시작하시고 그림을 좋아하셨으면 문화센터 수채화반에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문화센터는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하고 일기장은 3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기만의 활동을 가진 여성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7% 낮았습니다. 우울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부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지킨다는 것이 남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 여자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남자에게는 깊은 신뢰로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분들, 그분들 곁에 있는 남편들 보세요. 대부분 아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다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는
감사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감사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결혼 생활 30년 이상 된 부부 632쌍을 대상으로 관계 지속의 핵심 요인을 분석한 것인데요. 결과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사랑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사 표현을 일상적으로 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67% 낮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우리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자도, 아무리 성공한 남자도 자신의 작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멀어집니다. 우리 세대 남자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서서히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씨 71세 주부이신데요. 이분의 남편은 퇴직 후에 매일 아내를 위해 시장을 보시고 직접 요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반찬도 만들고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서 내놓으시고요. 그런데 박정숙 씨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내놓을 때마다 자신이 한 반응이 맛있다, 괜찮다 정도였다는 것을요. 아니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숙 씨가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 당신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요리에 더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셨고 아내를 위해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대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감사 표현 하나가 남편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준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이것은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감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사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오느라 감사보다는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생활도 안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부부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도 안 듭니다. 시간도 안 듭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 그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한번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언어는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경청의 힘, 자기다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미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가장 큰 폭풍은 감정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들어주고 자기다움을 지키고 감사를 잘해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여자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자,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돈이 아니었습니다.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감정의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씩 상처받고 상대가 조금만 달라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우리 부부 사이에서 그 패턴이 반복될 때 남자는 서서히 그 관계에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곳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인데요. 60세 이상 부부 538쌍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배우자를 둔 사람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1%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배우자의 정서적 안정이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부부관계와 건강이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 곁에 있으면 남자는 달라집니다. 그 여자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제 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큰 파도가 칠 때 모래사장은 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제방은 파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는 바로 그 제방과 같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 울고 힘들 때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씨, 58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정서적 안정에 좋은 예입니다. 최미경 씨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남편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식당은 어떻게 하나, 여러 걱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최미경 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걱정되는 거 이해해. 나도 무섭지. 하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내가 식사 관리를 하고 당신이 같이 운동해주면 돼. 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의 불안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최미경 씨의 남편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도 괜찮을 것 같았다고. 아내의 안정감이 나에게도 전해졌다고. 그것이 바로 정서적 안정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슬픔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파도를 넘으셨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겪은 힘든 일들, 시어머니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의 다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이미 정서적 안정의 기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추천하는 정서적 안정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5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들숨 4초, 참기 4초, 날숨 6초. 이것을 5분만 하시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채로 하셔도 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하시던 명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 전통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파도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그 고요함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투릅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감정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돈을 벌어오는 것이 사랑이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감사 표현을 3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알아차리기, 표현하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우리 남편이 한 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린 것을 알아차리는 것, 남편이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 남편이 조용히 화장실 청소를 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사실 남편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표현하기란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 남자분들은 마음을 잘 읽지 못합니다. 말해줘야 압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란 무엇에 감사한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맙다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설거지해줘서 내가 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단계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 72세 퇴직 은행원이신데요. 이분은 고혈압을 10년 넘게 앓고 계십니다. 장순옥 씨가 감사 표현을 시작하신 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혈압을 매일 체크해 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장순옥 씨는 전에는 혼자 혈압을 재셨는데 감사 표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순옥 씨의 혈압이 한 달 만에 평균 12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의사가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관계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 이것은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전염됩니다. 아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남편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감사를 표현하면 자식들도 감사를 배웁니다. 자식들이 감사를 배우면 손주들도 감사를 배웁니다. 한 가정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미에 사시는 조미숙 씨 70세이신데요. 이분은 전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조미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더니 남편이 나에게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다고요. 그 한마디에 제가 4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쌓인 서운함, 미처 하지 못한 말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그것이 한이 되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한마디가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치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 두 마디면 됩니다.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성장이냐고,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제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좀 쉬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원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장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책에서 한 줄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는 것,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조용히 찾아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남녀의 300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2% 느렸습니다. 42%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의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남편은 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끌립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경심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셨잖아요. 하지만 존경심은 다릅니다. 존경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리고 존경심이 있는 곳에 사랑은 뿌리를 내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평생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여자를 평생 존경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자,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여자,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지려는 여자. 남자는 그런 여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 74세이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현숙 씨는 퇴직 공무원이시고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혼자가 되신 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정현숙 씨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책을 읽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려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72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고 73세에는 유튜브에서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74세인 지금은 간단한 영어 인사를 할 수 있으십니다. 왜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우시느냐고 물었더니 정현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하루가 가장 빠르게 지나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현숙 씨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배움을 멈추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오히려 게으른 것 같다고,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마 어머니를 더 사랑하셨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60세 이상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3.8배 향상되었습니다. 3.8배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 향상이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성장을 멈춘 사람 곁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은 서서히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매일 같은 이야기, 매일 같은 반응, 매일 같은 생각, 남자는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는 관계도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69세, 전직 미용사이신데요. 이분은 손목 관절염 때문에 미용사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우울하셨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영자 씨가 뜻밖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손목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신 것입니다. 바로 서예였습니다. 붓을 잡는 것은 가위를 잡는 것보다 손목에 부담이 적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엉망이었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 씨의 남편이 아내의 서예 작품을 거실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마누라가 쓴 거라고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 남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부부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씨, 65세 주부이신데요. 이분은 남편이 병환 중이십니다. 간병이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윤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30분씩 책을 읽으십니다. 남편이 직접 읽기 어려우시면 윤정희 씨가 소리내어 읽어드립니다. 윤정희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책을 읽어줄 때 우리는 아프고 건강한 부부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 30분 동안만큼은 병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장의 진짜 의미라고 느꼈습니다. 성장이란 혼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조금씩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경청, 자기다움, 감사, 정서적 안정,
성장, 이것들은 모두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안을 향한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완성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사랑이란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오랜 세월의 바람을 견딥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만이 오랜 세월의 관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관계 지속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3% 높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 희생이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그 존중이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고 그 존중 위에서 사랑은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갖추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나는 것 아니냐고, 젊음이 가면 매력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젊음은 가지만 품격은 남습니다. 아름다움은 바래지만 깊이는 남습니다. 열정은 식지만 존경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 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사랑이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대만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것을 모릅니다. 설렘과 열정으로 시작한 사랑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존경과 감사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한 사랑이 처음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입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여자입니다. 하루 15분 텔레비전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들어주십시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경청 훈련을 받은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43% 향상되었습니다. 조언보다 침묵이, 해결보다 공감이 남자의 마음을 2.4배 더 깊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기다움입니다. 자신을 지워가면서 상대에게 맞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소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아내를 둔 남편의 관계 만족도가 2.7점 더 높았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셨던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합창단이든 서예든 그림이든 동네 문화센터 한 달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감사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감사 표현을 일상적으로 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67% 낮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 이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안정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것, 폭풍이 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파도를 넘으셨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정서적 안정의 기반입니다. 하루 5분 깊은 호흡으로 그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눈빛은 시간이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렸습니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돈이 안 드는 것들입니다. 전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면서 까르르 웃으실 때 아버지는 부엌에서 몰래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세대에 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효입니다. 그런데 그 효를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 부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우리 부부 관계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8년 더 길었습니다. 7.8년이면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청의 첫째 특징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쌓여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세월 속에는 넘어진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있었고 혼자였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당신 안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경청의 씨앗, 자기다움의 씨앗, 감사의 씨앗, 안정의 씨앗, 그리고 성장의 씨앗. 우리가 그것을 가꾸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삶이 쌓여 만들어진 눈빛이 어떤 말보다 깊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눈빛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우리 또래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관계,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오늘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건강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우리 세대가 건강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경청 15분, 감사 한마디, 깊은 호흡 5분,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이 4가지 작은 습관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남자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의 비밀,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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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냐,